자, 오늘 또 함께 긴박한 국제사회와 뜨거운 정치권 이슈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공성국 박사님 그리고 이지수 법과 경영문제연구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찌됐건 간에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거 잠깐 의미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실망입니다. 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정말 뭐 당장이라도 북한을 어떻게 할 것 같이 그렇게 엄포를 많이 놨는데 네. 결국 뭐 중국,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이었던 원유 금지 이거는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받았던 원유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됐고 네. 원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 정제품, 뭐 LNG, 뭐 가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를 줄이는 정도인데 그 밖에 뭐 북한의 주 수출품인 섬유를 수출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돈으로 전부 환산하면 이건 이제 군사적 조치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경제적 압박인데 네. 이걸 돈으로 전부 환산하면 한 10억 달러 정도의 타격을 줄 거다 이렇게 추산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뭐 1조 조금 넘는. 네. 그걸로 그러면 북한의 핵 개발과 이거를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전혀 우리의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제정치라고 하는 게 미국과 소련, 중국 사이에 이리저리 해서 타협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또 한 번 우리가 패싱당하고 있는 거고 네. 믿을 건 역시 우리 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저는 오늘 유엔 결의안을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네. 제재 대상에서도 뭐 김정은, 김여정, 또 고려 한국까지 지금 다 빠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무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을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행사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타협을 하는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좀 의미를 찾는다면 원유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처음으로 제재안에 담겼다. 이 부분은 뭐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전까지는 원유라는 것 자체를 담기를 상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해 오던 상황에서 이번 이제 6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원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만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재 상태를 동결한다든지 네. 이것을 사실은 전면 중단하는 쪽으로 우리나 미국은 원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관철되지 못했다는 것.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유엔 무대에서는 역시 상임이사국들의 아직까지도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미국 위주의 어떤 그 국제 정치를 정립하거나 이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는 것.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인 거고 미국 자체 내에서의 제재가 지금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이제 단독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후에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유엔은 유엔이지만 나름대로 유럽 쪽에서는 아까 그 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LA보다 런던이 더 가깝다. 북한 미사일에서.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유럽에서. 그럼요. 네. 우선 지리적으로 더 가깝죠. 네. 예. 비행기 타고 가도 더 빨리 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EU도 그렇지만 뭐 필리핀에서 멕시코에서 예. 미국 북한 대 외교관을 추방한다든지 일체의 예. 수출 수입 무역 거래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강력한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것도 가만히 보면 미국이 주도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하도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가 이거 정말 심각한 위협이다 생각해서 다들 동참하고 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총대를 맸던 미국은 러시아,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종이 호랑이처럼 뭐 거의 내용 없는 이런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처음부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캐릭터가 이를테면 브로핑하고 큰 소리 쳤다가 결국은 뒤에서 협상하는 이런 비즈니스맨의 성격이 강해서 정말 이 사람을 이 동맹 관계에서의 그 굳건한 파트너로 믿을 수 있냐? 네. 이 늘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 한 장면이 이제 오늘 아침에 연출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결국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네. 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실까 봐 이 결의안에 조금만 그럼 이제 반대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용두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원래 결의안이 통과되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4시쯤이라고 생각했는데 3시간 늦춰졌어요. 네. 그동안 조금 원래 예상보다 바뀐 게 원유는 원래 수출하던 그런 북한에 수입되던 그런 양 정도로 한다는 모호한 표현에서 지금 400만 배럴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 같고요. 조금 바뀐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라는 표현 자체가 결의안에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여정, 김정은 남매는 빠졌지만 인민무력부장이 제재 대상에 들어갔고 예. 섬유 수출은 완전히 제한했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는 결의안이 그리고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그만큼 너무너무 말랑말랑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제사회가 유럽까지 포함해서 대북 압박에 대한 강력한 만장일치의 그 위기감을 표시했다. 그런 의미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리저리해서 타협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또 한 번 우리가 패싱당하고 있는 거고 네. 믿을 건 역시 우리 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저는 오늘 유엔 결의안을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네, 제재 대상에서도 뭐 김정은, 김여정, 또 고려 항구까지 지금 다 빠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박사님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무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을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행사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타협을 하는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좀 의미를 찾는다면 원유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처음으로 제재안에 담겼다. 이 부분은 뭐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전까지는 원유라는 것 자체를 담기를 상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해 오던 상황에서 이번 이제 6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자, 오늘 또 함께 긴박한 국제사회와 뜨거운 정치권 이슈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이지수 법과 경영문제연구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찌 됐건 간에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요거 잠깐 의미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실망입니다. 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정말 뭐 당장이라도 북한을 어떻게 할 것 같이 그렇게 엄포를 많이 놨는데 네. 결국 뭐 중국,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이었던 원유 금지 이거는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받았던 원유는 그대로 원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만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준은 말씀하신 사실 현재 상태를 동결한다든지 네. 이것을 사실은 전면 중단하는 쪽으로 우리나 미국은 원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관철되지 못했다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유엔 무대에서는 역시 상임이사국들의 아직까지도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미국 위주의 어떤 그 국제 정치를 정립하거나 이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는 것.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인 거고 미국 자체 내에서의 제재가 지금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이제 단독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후에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지금 뭐 유엔은 이룰 수 있도록 됐고 네. 원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 정제품, 뭐 LNG, 뭐 가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를 줄이는 정도인데 그 밖에 뭐 북한의 주 수출품인 섬유를 수출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돈으로 전부 환산하면 이건 이제 군사적 조치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경제적 압박인데 네. 이걸 돈으로 전부 환산하면 한 10억 달러 정도의 타격을 줄 거다 이렇게 추산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뭐 1조 조금 넘는. 네. 그걸로 그러면 북한의 핵 개발과 이거를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전혀 우리의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게 미국과 소련, 중국 사이에 유엔이지만 나름대로 유럽 쪽에서는 아까 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LA보다 런던이 더 가깝다. 북한 미사일에서.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유럽에서. 그럼요. 네. 우선 지리적으로 더 가깝죠. 네. 예. 비행기 타고 가도 더 빨리 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EU도 그렇지만 뭐 필리핀에서 멕시코에서 예. 미국 북한 대 외교관을 추방한다든지 일체의 예. 수출 수입 무역 거래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강력한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것도 가만히 보면 미국이 주도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하도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가 이거 정말 심각한 위협이다 생각해서 다들 동참하고 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총대를 맸던 미국은 러시아,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종이호랑이처럼 뭐 거의 내용 없는